안녕하세요, 보상 멘토입니다. 일하다가 다쳤지만 산재에서 치료비를 다 내주니까 그나마 걱정 덜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퇴원하려고 하니까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는 내가 결제하라고 합니다. 아니, 일하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직접적인 치료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비급여라는 이유로 내가 결제해야 한다면 참 난감합니다. 이 비급여 치료 비용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건데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산재에서 지급받지 못한 비급여 치료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산재 비급여 치료비 보상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건강보험 적용된 치료비만 실비로 보상을 받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내가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어떤 보험을 적용받든 실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이걸 확인하려면 내가 언제 어떤 실비보험을 가입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시 실손의료비 보상 유형은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상해의료비 실손을 가입한 경우입니다. 2009년 7월 이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한 분들 중 일반 상해의료비 실손으로 가입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은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를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급여 치료비가 100만 원이 발생했고 산재에서 지급한 치료비가 400만 원이 된다. 그럼 총 치료비가 500만 원이잖아요. 이 약관에서는 2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내가 낸 치료비보다 더 많이 받게 되죠. 오래된 상품이다 보니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이전에 상해 2번 통원의료비 실손으로 가입한 유형입니다. 이때 실비보험을 가입한 분들께는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부담한 치료비의 4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발생한 의료비 말고요, 내가 지불한 비급여 치료비 있죠, 그 금액의 4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이 약관은 산재사고나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2016년 1월 이후로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2016년 1월 이후에 실비보험을 가입했다면 산재사고로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불한 비급여 치료비의 40%가 아닌 8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내가 들어도 모르겠고 너무 복잡하다, 쉽게 받는 방법은 없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께서는 일단 초진 차트랑 비급여 치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을 발급받으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산정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겁니다. 이제 산재 비급여 치료비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건 잘 아셨을 겁니다. 자, 산재 비급여 치료비 보상받는 두 번째 방법은 회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건데요. 우리가 일을 하다 다치면 사업주가 안전관리를 충분히 했다고 하더라도 미흡한 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 측과 개인 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는 이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근제보험을 가입합니다. 회사가 아닌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근제보험을 가입하면 사업주도 손해볼 게 없고 재해자도 껄끄럽게 회사 측과 대화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서로 편하겠죠. 그래서 산재로 다친 분들께서는 회사에서 근제보험을 가입했는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근제보험은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불한 비급여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하고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내 과실이 30%라면 비급여 치료비의 70%만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주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받을 때는 비급여 치료비만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많은 보상도 받아볼 수 있죠. 내가 산재로 치료비,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받긴 하지만 산재에서 내가 입은 손해를 모두 보상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산재에서 받지 못한 항목은 위자료, 후유장애에 대한 초과손해, 비급여 치료비, 흉터 치료비 등의 여러 항목이 있어서 생각보다 보상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근제보험을 회사에서 가입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다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험사가 여러분의 손해액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거든요. 근제보험을 통해 보상을 잘 받으려면 보험사를 통해 내가 입은 손해를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보지 않고 합의금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산재 비급여 치료비 보상받는 법과 그 외에 보상받을 항목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 확인하고 회사에서 근제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보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제보험을 통해
얼마나 어떻게 보상받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실제 근제보상 사례 영상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런 영상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른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